할머니가 양로원 얘기를 들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로 양로원에 가야 하는 걸까? 자식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런데 그날 오후 할머니의 평범한 일상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가 문을 열자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혹시 박영순 회장님 댁이 맞나요? 네. 회장님이요?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박영순 회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제일은행 김철수 지점장입니다. 그 남성이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답했어요. 아, 김 지점장님. 오랜만이네요. 들어오세요. 그런데 마침 그때 할머니 집 앞에 큰아들 민수가 나타났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민수는 정장 입은 남성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한국제일은행 김철수 지점장입니다. 김 지점장이 민수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혹시 회장님의 아드님이신가요? 회장님? 누구 말씀이세요? 민수가 어리둥절해했어요. 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박영순 회장님 말입니다. 김 지점장의 말에 민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신데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들어와라. 김 지점장님도 들어오시고. 거실에 앉은 김 지점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 이번 분기 부동산 임대 수익 정산서를 가져왔습니다. 민수의 눈이 서류에 고정됐어요. 그 서류에는 엄청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강남 빌딩 임대료 12억 원, 송파 상가 임대료 8억 원, 분당 아파트 단지 20억 원. 그리고 그 모든 건물의 소유주 이름은 박영순. 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의 이번 분기 부동산 수익이 총 48억 원입니다. 김 지점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억 원 증가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이다. 그럼 어머니가 정말 회장님이세요? 나는 박영순이고 영순건설 회장이다.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김 지점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회장님께서는 40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셔서 현재 서울 강남과 송파, 분당 일대의 건물 28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총 자산 규모는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민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럼 매일 폐지를 주우시던 건?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다.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거든.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김 지점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회장님, 이건 자선사업 관련 서류입니다. 자선사업요? 네, 회장님께서 매년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하시는 금액이 연간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을 통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연간 3억 원이고요. 민수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지점장님,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아들과 할 얘기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 지점장이 나간 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민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정말 회장님이세요? 그래, 그렇다. 말을 해준가? 할머니의 40년 투자 비밀을 들은 자식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야 깨달았니?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희들은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몰랐다고?
정말 몰랐을까?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야?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들은 한 번도 진심으로 엄마에 대해 궁금해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게요. 앞으로가 있을까? 할머니의 말에 자식들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어머니, 설마, 나는 이미 결정했어.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희들한테 물려줄 생각이었던 재산, 모두 사회에 기부할 거야. 뭐라고요? 자식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왜?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내 자유 아니야. 할머니가 반박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창피했잖아. 양로원 가라고도 했고. 그런 자식들한테 왜 내 재산을 물려줘야 해?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늦었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40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 모은 돈인데 너희들은 그 마음을 몰라줬잖아. 자식들은 절망적인 표정이 됐어요.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벌써 충분히 줬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75년을 살면서 너희들한테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그때마다 너희들은 나를 무시했잖아. 어머니, 특히 너 민수. 할머니가 큰아들을 바라봤어요. 너는 회사 부장이면서도 엄마가 창피하다고 했지? 저는. 그리고 민정, 너도 마찬가지야. 피아노 학원 하면서 엄마 때문에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했잖아.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 너는 더 심했어. 회사 사람들이 다 안다고 부끄럽다고 했지?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들의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세 자녀가 모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용서? 내가 뭘 용서해?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한 건 사실이잖아. 창피해한 것도 사실이고 양로원 보내려 한 것도 사실이야. 어머니,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져?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40년 동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너희들 때문이었어. 너희들이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해서.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내 마음을 전혀 몰라줬어. 어머니,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요. 민정이 애원했어요. 이제라도? 75세가 되어서야?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무 늦었어.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식들은 거실에 남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하지? 엄마가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민정이 걱정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데. 민수도 후회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실까? 민호가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해? 민수가 화를 냈어요. 엄마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민정도 민호를 나무랐어요. 알겠어, 알겠다고.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할머니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직도 안 갔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로 달라질게요. 기회? 어떻게 달라질 건데? 할머니가 물었어요.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존중할게요. 존중?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네. 할머니의 말에 자식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럼 묻겠어. 내가 다시 폐지를 주우러 다녀도 괜찮겠니?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도 상관없겠느냐는 거야. 자식들은 잠시 망설임 없이 그러셔도 상관이 없다고 말을 했다. 그러면 할머니는 남은 유산을 세 자녀에게 주겠다고 했을까? 남은 대답은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몫이다. 멀쩡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자식들에게 돌아갈 유산은 과연 있어야 할 것인가?